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오늘 한번 해볼 얘기는 제가 화장품 사업을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뭐 뚱딴지 같이 영화 감독하는 사람이 웬 화장품이냐 하시겠지만, 먹고 살려다 보면 이제 부업으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화장품 이제 총판이죠, 총판. 그 사업을 하면서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게 좀 있는데, 그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희귀한 상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희귀한 상식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너 거짓말하네 이제 이럴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화장품 쓰다 보면 천연재료 화장품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옛날 스킨푸드라 해가지고 그 브랜드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피부가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먹어도 죽지 않는, 그러니까 화장품을 먹었을 때 사람이 먹을 수 있어야, 그 재료를 먹을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로 그 피부에 굉장히 많은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우리가 그 오이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음식물들 가지고, 뭐 요구르트도 그렇고 그런 팩을 하잖아요. 그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화장품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사람이 먹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을 굉장히 한 적이 많았습니다. 실제예요. 그 과거를 기억해 보시면 아마 먹어도 문제가 없는 화장품 뭐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화장품이 실제 먹어도 되느냐, 먹어도 죽지 않느냐, 그리고 먹었을 때 진짜로 유해한 것보다 무해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화장품 유통을 하면서 화장품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옛날 그 정수기도, 제가 정수기 CF를 찍으면서 정수기 공부도 제가 되게 깊게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화장품은 그게 이제 당시의 업이다 보니까 정말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실제 제조하시는 그 사장님, 그 공장을 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긴 했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화장품 공장을 갖고 계신 대표님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대화를 많이 나눴던 제 과거가 있습니다. 그분과 이제 개인적인 자리도 많이 가졌었고, 또 그분이 이제 사실 개발을 거의 주도해서 만든 화장품 유통을 했던 적도 있고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이름을 안 밝힐게요. 자, 이제 그 대표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제가 이제 모르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됐는데, 화장품은 과연 식품과 같은 레벨의 그런 청정도와 그런, 어떻게 보면 음식과 같은 그런 걸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 못한다. 결론입니다. 일단 유지 못해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무조건 나가서 1년을 버텨야 됩니다. 보통 우리 화장품 파는데 그런 숍들 가보면 냉장돼 있는 화장품 본 적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100%인 거예요. 자, 냉장이 안 되는 음식, 뭐 건조하지도 않아. 애가 그 수분도 가지고 있어. 그게 안 썩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음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그걸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마케팅을 했죠. 그래서 뭐 피부에도 이제 그만큼 음식을 줘야 된다, 또는 뭐 피부에 영향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마케팅을 했던 거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방부제가 양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이 오해와 뭐 진실 뭐 이런 건데, 또는 잘못된 정보들, 화장품에 방부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화장품에 방부제 없는 화장품은 존재하지 않아요. 뭐 흔히 말하는 요즘 뭐 저 명품 브랜드들 있잖아요. 샤넬, 뭐 구찌, 뭐 이런 데서도 만들어내죠, 화장품을. 그럼 뭐 연구 개발 하겠죠, 당연히. 그 안에 뭐 훌륭한 학자분들, 과학자분들 데려다가 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자, 일단 화장품에 방부제를 안 넣는 건 다 뻥이다. 자, 그러면 이제 방부제는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성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뭐 들어본 적도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너무 피부가 민감해서 뭐 특정 브랜드만 써야 된다. 그리고 그 화장품에 대해서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석하면 되냐면요. 그 여성분은 단지 이제 내 브랜드와, 나는 뭐 어떤 뭐 샤넬 브랜드와 내 피부가 맞았기 때문에 난 샤넬만 써야 돼, 내 피부는 고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브랜드에 있는 그 방부제와 피부가 매칭이 좋은 거예요. 방부제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 되게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특정 방부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이제 나쁘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굴이 이제 뭐랄까 좀 붉게 뭐 이렇게 나오고, 또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피부 탄력의 효과, 그걸 봐야 되는데
실제 피부 트러블 때문에 굉장히 화장품 욕을 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에서 쓰는 그 방부제와 안 맞는다, 피부가. 이렇게 보는 게 딱 정확한 말입니다. 방부제 수가 100개라면 사람의 형태 그 스킨에 트러블이 없는 방부제가 있는 거죠. 그 자기와 맞는 방부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방부제와의 그 피부와의 그 타협이 그 방부제와의 매칭이 좋은 그 화장품을 사람들은 이 화장품 회사와 내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방부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단지 화장품의 그 좋은 성분과 내 피부가 매칭이 맞는다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화장품을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화장품의 그 성분과 내 피부가 맞는 것이 아니고, 화장품에 들어있는 그 방부제와 내 피부가 트러블이 있냐 없냐가 일단 우리가 말하는 피부 트러블에 대한 기본적인 그 어떻게 보면 기본 개념이고, 그리고 방부제 없는 화장품은 존재할 수 없으며,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방부제가 굉장히 심하게 들어있는 화장품이 많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을 버텨야 되니까, 오랜 기간을. 그것도 상온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흔히 그 마케팅에서 쓰이는 말들 다 믿을 필요는 없다. 그 마케팅에서 뭐 진짜 화장품 한번 먹어보세요 뭐 이런 마케팅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네이버 스토어팜 같은 데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이제 더 간파해서, 우리는 유통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이것을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그런 화장품도 실제로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화장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간파해서 이제 극소수의 고가 전략을 가지고 특정 여성들을 마케팅을 해서 좀 더 비싸지만 빨리빨리 소진할 수 있게 그렇게 아마 세팅되어 있는 화장품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뭐 언뜻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보습이 되게 중요한데, 요즘은 또 그게 유행하더라고요. 바세린 바르는 법. 굉장히 많은 그 논쟁이 돼 있었고, 수많은 의사분들도 이 바세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썰들을 풀어놓으세요. 바세린을 잘 바르는 법들. 바세린 화장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바세린이 그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화학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깨끗한 정제된 오일이고, 물론 석유에서 나오지만 느낌은 더럽지만 실제로 그 더러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석유의 무해한 어떤 그 젤라틴 같은 기름의 형태다. 그래서 바세린만 발라도 피부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수를 하고 나서 그 수분이 빠지기 전에 그 바세린을 발라줌으로써 코팅막을 형성해서 그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기름막을 형성하는, 그리고 발라줄수록 그 바세린도 이제 닦여 나간단 말이죠. 그 오일 성분이 이제 그걸 계속 커버링을 쳐주면서 어쨌거나 피부가 항상 촉촉하게 있어야 이게 갈라지지 않고, 한번 갈라진 논밭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피부는 그렇다. 논밭은 비가 내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피부는 한번 갈라지면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그런, 물론 그것도 뭐 시술적으로 뭐 레이저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더 멋진 수술들이 존재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화장품을 사업을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그 나름의 지식을 한번 이렇게 말해보는, 그런 썰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화장품이 비싸다고 내 피부에 그 트러블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화장품에 들어있는 방부제가 내 얼굴과 맞아 떨어져야 트러블이 없는 거다. 그리고 화장품의 비싼과 내 피부의 그 생생함과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비록 내가 화장품 비즈니스를 했지만 그렇게 관계는 없고, 보습이 진짜 중요하다. 보습이. 그 보습을 해주는 데 있어서 바세린도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매체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비싼 거 다 필요 없고, 바세린이 들어있는 그런 종류의 뭐 바디크림도 상관없고요. 매일매일 보습을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좋다. 그 고현정 씨 지금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엄청난 그 미모와 그런 피부를 갖고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드라마 들어갈 때면 살도 쫙 빼가지고 어떻게 저 나이에서 이렇게 관리하지? 이제 그 뭐 그런 이유가 있죠. 특히 뭐 이영애 씨도 마찬가지고. 자, 그분들은 일주일 내내 마사지샵 가서 마사지 받고 계속 관리를 하니까 이 보습이 그 습기가 날아갈 틈이 없는 거죠. 매일매일 그냥 계속 입력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말한 것 중에서 옛날 무릎팍도사인가 거기서 말했던 것 중에서 인상 깊은 게 있어요. 자신은 피부에 노화가 되는 게 너무 싫어서 차에서 히터도 틀지 않는다. 맞죠? 히터의 그 바람이 그 건조함을 일으키죠. 얼굴 쪽으로 어쨌거나 어떤 바람이 온다는 것은. 그렇게 관리를 계속 해야 나이가 50대 중반이 돼도 이렇게 쭈글쭈글함이 없는, 20대만큼의 탱탱함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유지된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제가 또 하나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비밀. 제가 옛날에 그 에로 감독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로 회사를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걸로 한때 저희 직원들을 다 먹여 살렸고, 저 또한 어느 정도의 그 기본 자금으로 IMF를 훌륭하게 넘었었던 한 4년을 제가 그걸 가지고 돈을 벌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신인 배우들을 제가 많이 이제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배우가 되겠다는 애들도 많이 오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옷을 벗겨본단 말이죠. 몸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로 배우는. 연기는 뭐 그 다음 문제고, 그건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몸은 타고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에로 배우가 되겠다는 애들 보면은 고등학교 막 지나가지고 미성년자 끝나자마자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실제로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속이고 신분증을 이제 가라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미성년자를 넘었다고 하지만 촬영 다 해놓고 보니까 미성년자였다.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난감하고 난리가 났던 적도 있고. 자,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신인 여배우들은 한 19살, 20살 그 사이 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옷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벗겨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상을 하는 거죠. 얘가 얼마짜리의 배우가 될까? 어떤 나에게, 어떻게 보면 부를, 축적하게 해줄까? 얘가 내 영화에 나와서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체킹 과정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깡 성능이라고 하잖아요. 컴퓨터 CPU도. GPU 보면은 뭐 1080, 2080, 3080, 요즘은 4080, 409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TI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 근데 이것저것 뭐 다 필요 없고 깡 성능이란 말을 해요. 깡 성능. 얘가 진짜 순수하게 낼 수 있는 성능이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그 진짜의 그 스펙에 대한 그 척도인데, 여자의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자의 몸도 그 깡 성능이 있습니다. 깡 성능, 깡 스펙이 있어요. 그게 나이입니다. 나이. 아무리 이쁘고 뭐 23살짜리 24살짜리도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몸을 갖고 있죠. 실제 그런 여자가 이제 내 앞에 딱 벗고 있을 때, 와, 진짜 탱탱하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진짜 신이 만든 그 피조물이다, 아름답다. 자, 그런데 22살짜리가 딱 벗고 있잖아요. 23살이 늙어 보입니다. 진짜로요. 그냥 단일로 있을 때는 너무너무 완벽한데, 다들 다 이쁘고, 그런데 다 뭐 탱글탱글 그 자체인데, 손도 예쁘고, 한 살이라도 더 어릴수록요, 그 옆에 한 살 더 많은 여자가 늙어 보임이 보여요. 이게 제가 느꼈던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미술대학에서 누드 크로키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벗은 거는 이미 이제 벗은 거에 대한 그 개념 자체도 없는 거죠. 그냥 여자 자체의 어떤 미에 대한 그 기준을 저는 이제 그림으로 그렇게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여자의 몸의 그 라인을 볼 줄 압니다, 저는. 자, 그런데 거기에 얘가 이제 갓 졸업하고 갓 성인이 된 애가 딱 붙잖아요. 그냥 뭐 깡패입니다, 깡패. 몸매 깡패. 더 말이 필요 없다. 어린 나이에 그 피부와 어린 나이에 그 어떻게 보면 피부의 그 탄력감은 아무리 뭐 이뻐 보이고 뭐 관리 잘한 다 필요 없다. 나이가 피부의 깡패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처럼 이제 늙어간단 말이죠. 사람은 늙어가요. 노화가 오고.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온갖 그 뭐 화장품들을 지금 바르고 있는데, 결론은 비싼 화장품 다 필요 없고 일단 계속 보습을 해주자. 최대한 노화를 늦추는 방법은 햇빛 덜 받고, 마이클 잭슨이 우산 쓰고 다녔죠. 햇빛 덜 받고 자외선 덜 받고 무조건 보습. 곧 죽어도 보습입니다. 비싼 화장품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